안녕하세요. 복리로 왕이 되고 싶은 복리왕 닥터입니다. 일단 이번 주 장 마감 기준으로 제 포트폴리오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별 종목 계좌는 약 120만 달러, 원화로는 약 17.3억 원 정도입니다. 지난주 거래 내역을 보면 제 철학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저는 오히려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일단 저는 넷플릭스는 집중 매수했습니다. 2월 9일부터 13일까지 거의 매일 사모았습니다. 총 5차례에 걸쳐 분할 매수를 진행하며 단가를 조절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랑 마스터카드 역시 꾸준히 수량을 모았고, 메타와 두올링고는 2월 12일 하락을 활용해 비중을 높였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는 격언을 몸소 실천한 한 주였습니다. 이제 메타는 제가 10만 불 이상 투자를 해서 매수는 좀 덜 할 생각입니다. 물론 더 많이 하락하면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마스터카드에 더 집중 매수해서 최대한 비중을 제 다른 종목들만큼 끌어올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종목들의 값이 다시 치솟으면 아마 매수는 그만둘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넷플릭스에 관해 다뤄볼 생각입니다. 넷플릭스는 이제 단순한 OTT를 넘어 현금 복사기가 됐습니다. 2022년도에는 모두가 넷플릭스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그리고 티빙 같은 수많은 경쟁자들이 등장했고 구독자는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죠. 그랬더니 주가는 고점 대비 7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이 지나 넷플릭스는 다시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저는 넷플릭스에 투자하고 싶었지만 기다렸죠. 오래 기다리는 사람에겐 복이 온다고 결국 넷플릭스는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고 저는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최근 주가가 고점 대비 약 30% 하락할 때부터 매수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추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점 대비 40% 하락이지만 저는 이걸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계속 더 많이 투자할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넷플릭스에 왜 지금 투자해야 하는지 그 세 가지 본질적인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수익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과거의 넷플릭스는 오직 구독자 수 증가에만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며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했고 전 세계적으로 계정 공유를 유료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닙니다. 저가형 광고 요금제는 신규 유입을 끌어들이고 계정 공유 유료화는 기존 무임 승차자들을 유료 고객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성장이 멈췄다고 생각했던 시장에서 다시 성장의 엔진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압도적인 콘텐츠 경쟁력과 비용 효율성입니다. 다른 OTT들이 적자에 허덕일 때 넷플릭스는 유일하게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는 기업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화 성공입니다. 한국의 오징어 게임처럼 상대적으로 적은 제작비로 전 세계적인 메가 히트작을 만들어내는 능력. 넷플릭스는 이제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시간을 점유하는 문화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 강력한 IP는 시간이 흐를수록 복리로 쌓여 넷플릭스만의 거대한 해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재무적 체력입니다. 과거에 넷플릭스는 빚을 내서 콘텐츠를 만드는 돈을 태우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그 덕분에 잉여현금 흐름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죠. 이제는 연간 수십억 달러의 잉여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부채를 갚고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주 가치를 높이고 있죠. 지난 3년간 유동 주식수를 45억에서 43억 주로 줄였죠. 이게 바로 투자의 대가들이 말하는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왜 넷플릭스의 주가는 떨어지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투자자들이 넷플릭스를 데드머니라고 생각해서 투자자들은 규제 불확실성과 최근 인수 경쟁 때문에 향후 12에서 18개월 동안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넷플릭스를 돈이 묶이는 주식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5년, 10년, 20년 뒤의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럼 이 인수전쟁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를 추진 중인 가운데 데이비드 앨리슨이 이끄는 파라마운트가 더 높은 가격으로 적대적 인수 합병을 시도하며 입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사태의 결과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보니 제가 보기엔 어떤 경우에도 넷플릭스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 인수 성공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규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넷플릭스와 HBO를 합쳐도 시청 시간 면에서 유튜브보다 작기 때문에 독점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많은 이들이 독점을 우려하지만 넷플릭스와 워너의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을 합쳐도 약 9% 수준으로 여전히 유튜브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규제 당국을 설득할 논리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수에 성공을 하면 HBO의 고품질 IP와 넷플릭스의 배급망이 결합하여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구독자 이탈을 획기적으로 낮출 것입니다. HBO에는 저희가 아는 고품질 시리즈를 냅니다. 왕좌의 게임, 석섹션, 더 와이어, 화이트 로터스 같은 기가 막힌 시리즈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번 거래의 핵심은 선택적 인수입니다. 넷플릭스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전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워너브라더스 영화 및 TV 스튜디오와 HBO 맥스만 인수합니다. 디스커버리의 구식 케이블 TV 자산이나 리얼리티 쇼 등 넷플릭스가 필요로 하지 않는 자산은 인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배급망을 가졌지만 고품질 콘텐츠 제작이 약점이었고, HBO는 세계 최고의 명품 콘텐츠를 보유했지만 배급력이 부족했습니다. HBO는 구독자 1억 명이지만 넷플릭스는 3.3억 명이죠. 이번 거래는 이 두 강점을 결합하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규제로 인한 무산입니다. 넷플릭스는 58억 달러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경쟁사인 파라마운트가 자산을 가져가는 것을 2년 가까이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경쟁력 유지 측면에서 감수할 만한 비용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파라마운트의 낙찰입니다. 파라마운트가 더 높은 금액을 부르면 넷플릭스는 과도한 지출 대신 포기를 선택합니다. 이 경우 넷플릭스는 계약에 따라 28억 달러의 위약금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경쟁사가 무리하게 비싼 값을 치르게 유도하면서 현금까지 챙기는 결과가 되는 거죠. 넷플릭스에겐 꽁돈으로 28억 달러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번 거래가 2026년 중후반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며 1년 정도의 조정기를 거친 후 넷플릭스가 세계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투자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사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경쟁이 치열해진 OTT 시장을 걱정하지만 넷플릭스는 이미 그 경쟁에서 승리하고 독주 체제를 굳혔습니다. 단순히 영상을 보여주는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의 데이터를 장악하고 이를 돈으로 바꾸는 능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주가가 비싸 보이는 오늘이 훗날 돌아봤을 때 가장 저렴한 구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넷플릭스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세상은 변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갈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